전력학 두 번째 강의는 이상기체 법칙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 equation of state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체에 대한 보일-샤를의 법칙, 이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샤를의 법칙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체의 온도를 1도씩, 섭씨 1도씩 서서히 내릴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0도씨의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1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샤를이. 그래서 그림처럼 이제 0도씨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체의 온도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00도로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체의 부피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이제 절대 온도로 따지면 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체의 부피가 이제 0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273 절대 온도 0도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지만 매삽을 하면 0도씨일 때의 부피가 이렇게 됐고 온도를 내려주면 부피가 이제 감소를 하는데 1도씩 내릴 때마다 기체의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드니까 아 저기 그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완전히 이렇게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를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서 이제 기체 샤를의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의 부피는 템퍼러처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고 반면에 이제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일의 법칙은 PV가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PV는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두 놈을 샤를의 법칙하고 보일의 법칙을 이제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의 부피는 템퍼러처가 일정하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놈을 합쳐가지고 T분의 PV는 항상 constant.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에 반비례하고 이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는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 이러한 보일 샤를의 법칙을 만족해주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보일 샤를의 법칙을 만족해주는 기체를 이상기체는 밀도가 굉장히 낮은 기체, 그래서 저밀도 기체를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상기체는 서로 크기도 무시하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없는 아주 자유로운 자유입자죠. 자유입자. 크기도 무시하고 상호작용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저밀도 기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보일 샤를의 법칙을 이제 만족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는 정말 아이디어란 놈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밀도가 굉장히 덴스하면 이제 서로 기체 분자들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그놈의 크기도 보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도 하겠는데 힘도 작용하고 그러한 기체로 우리가 이제 실제 기체, 리얼 가스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이상 기체를 많이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일-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보일-샤를의 법칙을 다시 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이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혹은
기체의 압력은 이제 부피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우리의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P는 V분의 1. 이제 압력과 이제 부피의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P는 V분의 1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온도 T0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요 위에 있는 선은 뭐냐면 어떤 온도 T에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나타내준다. 근데 온도가 좀 조금씩 달라지면 이제 반비례 관계식은 나타나지만 이제 그래프가 겹쳐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T0일 때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근데 요 놈은 온도가 T일 때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상태와 C라고 하는 상태에서를 보면 A라고 하는 상태는 온도는 T0, 그 다음에 부피는 V0, 압력은 P0가 되고 C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온도는 T가 되고 부피는 V, 이제 압력은 P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C라고 하는 상태에서 T분의 PV는 그 A라고 하는 상태의 T0분의 P0, V0를 만족해 주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에서 A라는 과정에서 이제 B라는 과정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이 경우는 이 경로를 따라서 보면 온도가 일정하게 되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게 보일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부피는 이제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인데 이 경우도 보면 이 경로 A라고 하는 경로에서 B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가면 템퍼러처는 일정하니까 이 경우에는 T0 여기 보면 이제 A하고 B를 보면 T0는 같잖아요. A하고 B0는 B라고 하는 상태, A라는 상태하고 B라는 상태는 다 T0로 같고 다만 이제 부피하고 압력이 다릅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부피는 V0, 그 다음에 압력은 P0. B라고 하는 상태는 부피는 V 프라임, 그 다음에 압력은 P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같은 템퍼러처에서 T0분의 P0 V0는 여기 T0분의 PV 프라임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과정 B에서 과정 C로 가는 이런 경로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제 샤를의 법칙을 따르게 될 거예요. 이 경우는 B라고 하는 상태와 C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압력이 같아요. 압력이 같고 템퍼러처는 다르네. 템퍼러처도 다르고 볼륨도 다르고. 이 경우 이제 압력이 같으니까 T0분의 이게 B라고 하는 상태는 T0분의 PV 프라임은 여기 C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T분의 PV하고 같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과정 B하고 C에서는 얘기하면 T0분의 V 프라임은 T분의 V이고 과정 A에서 이제 과정 B로 가는 경로에서 보면 P0, V0는 PV 프라임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이제 이상한 기체의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을 해주는 게 이제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PV는 T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V는 T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이제 NR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 비례 상수를 이제 R이라는 걸 썼는데 이 경우에 이제 P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SI 유닛으로 단위 면적 미터 제곱 뉴턴 퍼 메타 제곱을 우리가 이제 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력은 이제 파스칼의 단위고 보통 우리가 1기압 대기압이라고 하는 atmospheric pressure 이렇게 얘기하는데 ATM 1 ATM 1기압 대기압 1기압은 파스칼로 나타내지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1기압은 대략 한 10의 5승 파스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의 단위는 큐빅 메타, 그래서 미터의 3승 이제 부피의 단위고, 보통 우리가 이제 1리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0.1m의 세제곱 혹은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 메타, 미터의 3승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체의 몰수인데 1몰의 기체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 만큼 무지무지 많은 수만큼의 뭐 원자 또는 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몰에 해당되는 그 기체 분자의 수는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템퍼러처는 이제 압력은 파스칼, 그다음에 부피는 큐빅 메타, 그다음에 이제 온도는 이 경우에 항상 이상기체 법칙은 섭씨 또는 화씨로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절대 온도. 그래서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경우에 이제 템퍼러처는 이제 켈빈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기체 상수 R이라고 하는 걸 보면 R이라고 하는 걸 우리 기체 상수 gas constant에서 기체 상수라고 하는데 이 기체 상수의 단위는 PV 나누기 N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P 압력은 뉴턴 퍼 메타 제곱. 그 다음에 부피는 큐빅 메타 미터의 3승 나누기 몰 나누기 켈빈 이게 이제 기체 상수의 단위니까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주면 뉴턴 메타 이렇게 되잖아요. 뉴턴 메타 퍼 몰 퍼 켈빈. 뉴턴 메타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에너지 단위입니다. 줄 에너지 단위가 돼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줄 에너지 단위입니다. PV는 SI 유닛으로 단위가 줄 에너지 단위고 나누기 몰 퍼 켈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의 단위는 줄 퍼 몰 퍼 켈빈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기체 상수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절대 온도가 273도 켈빈에서 절대 온도가 273도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섭씨로 나타내는 0도씨에 해당되는 게 273 켈빈이고 그다음 1기압 대기압으로 1기압에서 절대 온도 그러니까 0도씨 섭씨 0도씨에서 섭씨 0도씨 그다음에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측정을 해주면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체 상수 값을 계산을 해주면 기체 상수 R은 1몰에 대해서 N이 1인 경우 이제 R은 T분의 PV가 되고 압력 1기압은 어떻게 되죠? 1기압은 파스칼로 나타내주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뉴턴 퍼 메타 제곱. 그 다음에 볼륨은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 이때 이제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했으니까는 22.4 곱하기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 메타. 그 다음에 템퍼러처가 얼마라고 했죠? 절대 온도로 항상 쓴다고 했죠? 섭씨로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로 써서 나누기 273 켈빈으로 이제 나눠주면 그 값이 8.31 줄 퍼 몰 퍼 켈빈 이렇게 됩니다. 8.31 곱하기 줄 퍼 몰 퍼 켈빈 이게 이제 기체 상수의 실험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경우에 기체 상수의 실험값은 8.31 줄 퍼 몰 퍼 켈빈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기체 N몰, 이게 기체가 이제 1몰이 아니고 N몰이 있다면 N몰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수는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그게 이제 이게 라지 N이라고 쓴 건데 N몰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체 분자 그 몰이라는 것 대신에 기체 분자수를 이제 나타내 주게 되면 PV는 NA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NA분의 nRT 이렇게 주어 쓰게 했습니다. 그렇죠? 스몰 n 대신에 NA분의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NA분의 R을 갖다가 K라고 이렇게 놓게요. 그럼 얘는 이제 PV는 NKT라고 하고
이 K sub B라고 쓴 놈을 우리가 이제 NA분의 기체 상수가 8.31, 아보가드로 수가 뭐6 곱하기 거의 10의 23 1승 10의 23승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놈을 계산해주면 이 KB라고 하는 값은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단위는 줄 퍼 켈빈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상수를 갖다가 볼츠만 상수다. 너무너무 유명한 상수입니다. 이제 연력학에서 빠질 수가 없는 상수가 이제 볼츠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는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주울 퍼 켈빈, 굉장히 작은 상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일 그 샤를의 법칙을 써주면 이제 PV는 nRT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PV는 NK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R 자리에 기체의 몰수 곱하기 기체의 상수는 N몰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V는 nRT라고 쓸 수도 있지만 PV는 large NKT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PV는 nRT 혹은 PV는 NKT를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다, equation of stat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뿐만이 아니고 뭐 액체 상태도 있잖아요. 고체 상태도 있고 그러한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상태 방정식은 연력학적 평형 상태, 이게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개의 연력학적인 좌표들, 뭐 압력, 부피, 온도 이러한 연력학적 좌표들 사이의 관계식,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연력학적 좌표들 사이의 관계식은 이제 어떤 펑션,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런 펑션은 뭐 이퀄 0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력학적 평형 상태는 개의 거시적인 물리량, 온도, 뭐 압력 이런 등 거시적인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태. 평형 연력학적 평형 상태가 이제 뭐 역학적인 평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적 평형, 확산 평형,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모든 평형 상태에서의 평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시스템, 그게 이제 연력학적 평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 이제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 그러한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이 이상기체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PV는 nRT 혹은 large NKT,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밀도가 굉장히 작아서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크기도 무시할 수 있고 상호작용도 무시하는, 우리가 아무리 사이즈가 있는 놈도 무지무지 멀리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상기체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놈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밀도가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밀도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크기 효과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이 둘 사이에 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실제 이상적인 게 아니고 가장 실질적인 기체가 되겠죠. 그런 가스를 우리가 real gas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얼 가스, 이상 기체하고 실제 기체하고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 기체 중에 이제 고밀도 액체 또는 기체, 이제 기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서로 그 원자들도 처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점으로 보였는데 크기도 점으로 보였는데 크기가 없는 놈으로 보였는데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이제 그 크기의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원자 1과 원자 2가 이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원자가 점으로 보이는데 점이 아니네. 그 안에는 이제 핵도 있고 전자도
도 구성돼 있고 이런 놈들이 실제 이제 크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구조가 있다, 어떤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구조를 갖는 두 놈이 이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얘는 전자기 상호작용 때문에 같은 전압끼리는 서로 이제 밀치려고 하고 반대 전압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전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핵하고는 인력이 작용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전자들하고는 청력이 작용해서 전자들은 다 바깥으로 밀쳐내고 이제 핵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분국 현상, 폴라라이즈도 돼 있다라고 하는데 분국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뭐냐면 밀도가 높은 기체들이 서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 이제 상대방의 크기도 우리가 크기 효과도 나타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 힘이 이제 막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그 공유 결합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게 반대로 바르스 force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반대로 바르스 그 force가 작용하는 그런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반대로 바르스 상태 방정식이다. 이게 반대로 바르스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반대로 바르스 상태 방정식은 이제 PV는 nRT라고 쓰지 못하고 PV는 nRT는 크기 효과도 무시하고 상호작용 효과도 무시한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상태 방정식인데 이렇게 이제 크기 효과도 고려해줘야 되고 이제 뭐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데르 발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항 두 항이 이제 파랗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새로운 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코에피션트 A하고 B는 A라고 하는 놈은 이제 분자들 사이에 힘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한 그런 그 보정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두 번째 항 B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는 분자의 크기 효과도 고려한 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정말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크기 효과도 무시하는 아주 저밀도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아주 이상적인 거지만 실제 기체, 실제 뭐 액체 뭐 이런 것들은 이상기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 방정식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뿐만이 아니고 뭐 이상기체, 반데르 발스 상태 방정식, 또 다른 뭐 상태 방정식, 뭐 액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 뭐 고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러한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뭐 압력이나 부피나 템퍼러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할 때 그때 이제 그러한 변화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상태 방정식이 미소 변화를 보면 굉장히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예를 들면 부피 변화를 나타내 준다는 건 미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부피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DV는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이 표현은 뭐냐면 DV는 그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면 V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면 함수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DV는 이 볼륨이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DV는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의 개념이에요. 그 V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템퍼러처 dT를 이제 곱해 주는데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그 다음에 플러스 볼륨이 템퍼러처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그러니까 dV, dP at constant temperature에서 dV, dP 곱하기 dP 이게 가장 연력학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 우리가 연력학에서 그 나오는 이런 방정식 연력학적 항등식 같은 건데
그러한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 전체 미분 변화량, 어떠한 함수의 변화량은 그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편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펑션, 어떠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변수의 변화량을 계산해주는 가장 제너럴한 표현식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dv는 partial derivative. 그래서 제가 이제 partial derivative도 그냥 dv dt at constant pressure dt. 그래서 요거는 dt를 나눠주고 곱해준다는 개념이고, 요것도 이제 dp를 나눠주고 곱해준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 때 일반 물리 dv dt at constant pressure 압력이 일정할 때 요 놈을 이제 v분의 1로 이제 곱해주면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볼륨 익스펜션 코에피션트 그래가지고 부피 팽창계수 혹은 등압 팽창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하면 부피의 단위 부피당 부피 변화율을 우리가 부피 팽창계수 혹은 등압 팽창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타는 이렇게 V분의 1의 dV dt at constant pressure, 이게 이제 등압 팽창률 혹은 부피 팽창계수. 그래서 이제 온도가 변하면 부피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두 번째 항에 V분의 1을 곱해주고 이제 그 마이너스 9를 붙인 거를 우리 이제 카파라고 쓰고, 요 카파라고 하는 놈은 이제 isothermal compressibility에서 등온 compressibility 그러면 이제 등온 압축률을 우리가 카파라고 나타내 주는데, 요 놈은 우리가 이제 그 편미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변화량의 개념으로 써지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은 이러한 표현과 같고, 변화량이 이제 약간 굉장히 인터벌이 작아지면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지만 약간 인터벌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델타의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등원 압축률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변화할 때 부피의 단위 부피당 변화율을 우리가 등온 압축률이라고 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변할 때 부피의 단위 부피당 변화율을 나타내주는 게 등온 압축률. 그래서 베타하고 카파는 모두 온도가 변하게 되면 온도가 일반적으로 커지게 되면 온도의 변화량, 온도가 일반적으로 커지게 되면 부피가 일반적으로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압 팽창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플러스 보를 쓴 거고, 만약에 템퍼러처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게 아니고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등원 압축률, 그래서 수축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마이너스 보호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베타랑 카파 값은 다 플러스 보호를 갖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이미 붙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놈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이제 플러스, 전체적으로 이 값은 플러스 값을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압축률, 등원 압축률, 카파의 역수를 취한 놈을 우리가 B라고 쓰고, 카파의 역수를 취했어요. 카파의 인버스를 취해준 놈은 이제 마이너스 V의 dP, dV at constant temperature. 이걸 우리가 bulk modulus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 때 배웠던 부피 탄성계수는 어떤 물질을 이제 압축하는데 그 압축에 저항하는 정도, 일종의 저항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부피 탄성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 탄성계수를 영어로는 bulk modulus라고 얘기하고, 요 놈은 이제 어떤 물질을 압축할 때 그 압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 그 bulk modulus는 이 등원 압축률의 역수다.
등원 압축률의 역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부피 팽창계수 혹은 부피 팽창계수는 V분의 델타 V는 단위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위가 그래서 부피 팽창계수의 단위는 온도분의 1이 되는 거, T분의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등원 압축률은 단위가 pressure 분의 1이 될 테고 벌크 모듈러스의 단위는 그 부피 탄성 계수의 단위는 요 놈은 단위가 같으니까 없는 거죠. 서로 캔슬되고 압력의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를 계산해라 그러면 단위가 파스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부피 팽창 계수 혹은 등압 팽창률을 계산해라 그럼 단위가 켈빈 템퍼러처 분의 1 켈빈 분의 1 뭐 이렇게 나타내죠. 온도 분의 1의 단위를 가질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원 압축률 같은 걸 계산하면 압력분의 1의 단위를 갖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크 모듈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실린더에 있는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압력을 가해서 이게 델타 P만큼의 압력을 가해서 원래 실린더가 델타 V만큼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델타 V만큼 이렇게 압축이 됐을 때 이 압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그걸 측정해 주는 게 이제 벌크 모듈러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상기체 아주 심플한 이상기체의 경우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제 PV는 nRT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상기체의 경우에 뭐 등압 팽창률 그 다음에 등원 압축률 그 다음에 뭐 부피 탄성 계수 이런 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요 놈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PV는 nRT인데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온도로 편미분을 해주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 dV dt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nR 나누기 P 이렇게 되겠죠. 뭐. 그래서 요 놈은 dV dt의 압력이 일정할 때 그 부피를 템퍼러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 값은 그냥 컨스턴트 nr분의 nr 나누기 p p분의 nr이 될 테고 여기 이제 v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v분의 1 넣어주면 다시 요 놈이 분모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pv는 뭐죠? pv는 nrt죠. 그러니까 nr 나누기 nrt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기체의 경우에 등압 팽창률은 t분의 1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고 등원 압축률도 마찬가지로 요 놈은 이제 그 템퍼러처가 일정할 때 여기 온도가 일정해 이게 이쪽이 상수가 되는 거죠. 이놈이 상수가 되면 V는 상수 나누기 P 이렇게 되니까 V를 P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상수 나누기 P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P제곱분의 상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제곱분의 상수가 nRT니까 요 dV dP at constant temperature는 마이너스 P제곱분의 nRT 요거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할 줄 알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nRT는 PV가 되고 그래서 PV 나누기 P제곱 그러니까 PV 나누기 P제곱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V 나누기 P제곱 V 하면 어떻게 되죠? P분의 1이 되죠. 뭐. 그래서 우리가 등원 압축률은 단위가 pressure 압력분의 1에 압력분의 1에 비례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위가 pressure의 역수, 압력의 역수가 되는 거고 부피 탄성 계수는 우리가 등원 압축률의 역수가 되니까 부피 탄성 계수는 이 경우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pressure P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태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태 방정식에 있는 변수들이 연력학적 좌표들 변수들이 그 살짝 변할 때 미소 변화를 할 때 어떠한 관계식을 갖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베타하고 카파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 이제
부피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1호부터 우리가 이제 뭐 부피 팽창계수 혹은 등압 팽창률, 그다음에 등원 압축률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 두 식을 보면 DV는 베타 V, DV는 제가 이걸 합쳐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볼륨의 변화량 DV는 베타 V dt 그 다음에 빼기 카파 V dP 이렇게 한꺼번에 써줄 수가 있어요. 이 항등식의 의미는 뭐냐면 요 놈을 템퍼러처로 편미분을 해줄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면 요는 압력이 일정하면 요 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압력이 dp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요 놈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놈을 압력이 일정할 때는 dv dt는 베타 v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면 dt가 0이잖아요. dt가 0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dv는 마이너스 카파 v dp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한꺼번에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 편미분의 개념은 내가 볼륨을 템퍼러처로 미분해 줄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면 요 놈이 없어지는 거 압력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가 일정할 때 템퍼러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dt가 0이 되는 거고 그때의 관계식은 dv는 마이너스 카파 v dp 그래서 이 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의 편미분의 개념 이게 연력특적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연력학적 항등식의 의미는 한 놈을 일정하게 해주면 이놈 dv는 마이너스 kv dp가 되는 거고 뭐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면 dv는 베타 v dt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 하나가 얘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로 이 경우는 이제 부피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부피에 대한 미소 변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 거꾸로 이제 압력이 부피와 온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압력의 미소 변화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dp는 이게 V하고 템퍼러처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dp는 dp dt 이때는 이제 템퍼러처로 편미분해줄 때는 볼륨을 일정하게 해줄 때 그 다음에 압력을 볼륨으로 미분해 줄 때는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해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은 어떠한 P가 V와 T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dP는 partial derivative dP dt at constant V dt 더하기 dP dV at constant V dV 이렇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관계식을 예를 들면 뭐 온도가 부피와 압력과 부피 함수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dP는 partial T partial P at constant V dP 더하기 partial T 나누기 partial V at constant P d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dT는 온도의 미소 변화는 d partial dt dP at constant V dP 더하기 dt dV at constant pressure dV 이해하셨나요? 어떤 의미인지 이 상태방정식의 미소 변화는 연력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방정식인지 여러 모양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기본은 이러한 기본을 따른다.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이 어떤 물리량이 다른 두 변수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물리량을 미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상기체 PV는 NRT보다 더 중요한 상태 방정식의 미소 변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상기체의 미시적 모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